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외삼촌, 외삼촌 보여주세요. 안녕.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털의 양이쌤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우리 기억나나요? 이제 뭐 할지? 우리 이제부터 국어의 영역에서 문법을 제대로 다뤄보기로 했어요. 문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히 자세히 살필 생각입니다. 그럼 선생님의 강의는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해 주려고 해요. 문법,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문법은 지식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문법 시험을 잘 풀 수 있고,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법적 능력이 있으면 평상시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표준 발음, 그리고 맞춤법,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일상에서 말과 글로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잖아요. 쌤튜브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나 막힌다면 다시 찾아보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다른 인강과의 차이점이요? 다른 인강 좋은 것들 많아요. 아마 그런 문법 인강들은 우리 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아쉬운 게 진짜 기초부터 알고 싶고 정말 모르는 거 하나까지도 듣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기회를 잡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예고했지만 우리 강의는 항상 뭡니까? 기초와 기본을 단단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나갈 건지 살펴보고 한 영역을 시작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은 준비됐어요. 여러분들만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들어가 보자고요. 자, 양이쌤의 국어 배움터입니다. 문법 강의 안내, 그리고 의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오늘 들어갈 영역은 의문이에요. 의문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죠? 알 것 같아. 중학교 때 이런 말 들었는데? 근데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이게 뭔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초부터. 그래서 의문을 배울 건데 그 전에 문법 강의는 쭉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선생님, 저번에 살펴본 거 아니에요? 저번은요, 문법의 전 체계를 살펴본 강의였어요. 오늘은 선생님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항상 도입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강의 목표는요, 1번, 문법 강의의 기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같이 봐요. 두 번째, 문법 강의를 선생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겠습니다. 세 번째, 문법 영역을 살펴봐야죠. 한번 어떤 용어를 배울 것이고 그런 용어들이 어떤 내용 영역 속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네 번째, 의문 영역 안내하겠습니다. 이제는 의문 영역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의문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 네 가지 강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의문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는 입장에서 배울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훌륭한 배움을 이뤄낸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1번, 문법 강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문법 강의 이렇게 따라와 주면 돼요. 첫 번째, 기초 기본을 꼼꼼하게. 그래서 문법은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건 용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 개념을 혼자 공부할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 셈치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선생님과 함께 톱파봅시다. 2번, 이거는 이런 틀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틀은 뭐냐면 개념, 용어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면 그 개념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용어 종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종류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 종류마다 특성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보자, 문법을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용어를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깐총한 설명으로, 선생님 깐총 국어, 깐총 좋아해요. 깐총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내용 구성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1번 같은 것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강의 내용을 구성했는지 여러분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지난 2주 동안 문법 예고편 올리고 먼저 다양한 문법 교과서들을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1번, 7차 개정. 여러분들이 7차 개정 교육과정 세대예요. 지금 수능과 관련된 세대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바뀐 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뀐 교과서는 언어와 매체예요. 문법이 아니라. 언어와 매체 교과서가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그 5 출판사들, 뭐 비상, 천재교육, 지학사, 그리고 창작과 비평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론적 내용을 선생님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를 더 살폈어요. 두 번째는 7차 문법. 여러분들 7차 개정 교육과정 세대 이전에 7차 문법 교과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과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따로 나오지만 그때 문법 교과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요 개념이 엄청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종합되어 나와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가 언어와 매체 5종이죠? 그럼 어떤 학교에서는 이 책 배울 거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 책 배울 거야. A, B 서로 다른 걸 배워. 근데 그 책마다 조금씩 용어가 달라요. 조금씩 부르는 것도 다르고요. 설명도 달라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설명이 여기엔 없어요. 여기엔 있는 설명이 여기엔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은 국어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혼동됐던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7차 문법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여러 문법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의견을 채택해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7차 문법 교과서 국가에서 만든 걸 보면 이 지금 5개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강의 준비할 때 여기에 관련된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여기에 관련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것도 모두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역이 다르다. 나는 서울에서 A 출판사 교과서를 배웠다. 나는 부산에서 B 출판사 교과서를 배웠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선생님, 그럼 믿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거니까요. 수능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교과서가 5종으로 다양한들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5가지를 종합하고 종합된 것들이 있었던 전 교과서를 통해서 보편적인 용어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어때요? 선생님도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믿고 따라와 주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런 내용들이 잡혔다면 다른 것들을 더 보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겁게 시작하지 말고 가볍게 선생님 강의와 함께 문법을 배워봅시다. 선생님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 소중한 시간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더 알차게 쓰고 싶어요. 알차게 써볼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문법 강의 활용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눠서 살펴봤어요. 1번,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선생님은 이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초보자, 뭐 중급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어 공부를 해왔다면, 문법을 해왔다면, 내가 문법을 아예 모른다. 하위권이다. 문법을 조금 안다. 중위권이다. 그리고 난 잘 알고 있어. 상위권이다. 이렇게 세 파트, 세 친구들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은 기초 기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용어를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종류 특성을 설명해주면 그 기초부터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들으면서 모르면 다시 듣고. 자, 두 번째는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를 알고 어디를 잘 모르는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용어 정리, 아, 이거 내가 몰랐구나, 이거 내가 알던 거였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런 방면에서 모르는 걸 찾고 아는 거는 다시 확인하는 거를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위권, 똑똑이들 있죠? 자,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똑똑하고 또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함정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상위권은. 그 함정을 조심할 수 있게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요. 건넘는다고 하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잘해, 그리고 잘 알아 라는 생각으로 아직 모르는 게 있거나 명확하게 모르는데도 건넘고 오만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 그러면 꼭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진짜 미세한 분별력이 필요한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 여길 몰랐구나. 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럼 선생님은 내용 구성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강의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채택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론별로 좀 이론을 중심으로 할 것들은 이론 수업 강의로 찍고, 유형별, 그 이론에 따라 종류가 막 나오잖아요. 용어 개념들이. 그런 것들은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유형별 정리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문에서 나는 의문은 정확하게 알아. 근데 비음화를 모르겠어. 의문 변동에서. 그럼 비음화 영상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큰 단위는 묶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길게 30분이나 40분 묶여있는 강의보다 그 제목들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들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반드시 챙길 것, 아까도 했었던 건데, 자, 개념을 명확히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이 수업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개념에 따른 기준과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성 기능까지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또 용어나 개념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 알아가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요? 여기저기서 잡혔다는 것 같은데요? 문법 영역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문법 체계와 구조했을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일 겁니다. 문법, 국어 과목 중 가장 작은 언어의 단위를 다루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의 의사소통의 전면에 나서서 같이 얘기하거나 글 쓰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문법 언어의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 전 세계에 많은 언어. 언어의 본질은 무엇이고 언어와 인간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언어가 사고, 우리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어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언어 중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어 배워야죠? 모국어?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글, 우리 국어는 말과 글이 다 표현될 텐데 그 중에서 글만을 집중 조명한 게 한글이에요. 그러면 국어는 가장 작은 언어의 단위죠? 그럼 그 언어의 단위는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문법이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다룬다고 했죠? 그럼 그 단위들이 어떤 순서로 커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 맨 끝에 보여요? 여기 음운 보이죠? 음운은 말소리예요. 말소리도 어떤 단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배울 용어들은요,
의문, 의문의 체계, 의문도 용어 개념이 있으면 구조, 종류, 체계가 있겠죠? 그리고 의문 변동, 실제로 말소리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단어예요. 단어는 초등학교 때 말로 낱말이라고 해요. 그럼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단어 형성에 대해서 배워요. 거기에 단어 형성의 재료가 형태소인데 이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단어들을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맞게 나눠보면 품사라는 부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품사를 알아야 돼요. 품사.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모이면 단어의 체계를 어휘라고 해요. 어휘 체계의 어휘 양상. 어휘 양상은 어떻게 어휘들이 실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그럼 단어의 단위는 끝났어요. 다음은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된다? 문장이 됩니다. 그럼 문장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한마디 쭉 하고 나서 딱 멈추면 이게 문장이죠? 그럼 문장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 그럼 그 문장에 따라 그 문장의 개념 알아야겠죠?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아야 돼요. 문장 성분.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문장은 어떤 짜임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의 문장인지 아니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거나 안겨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법 요소, 그럼 그 문법 중에서 어떤 요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많이 모이면 말과 글이 되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문장들이 하나의 의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담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담화의 요소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담화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말일 때, 글일 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의문,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담화 이런 식으로 요소들이 모여서 점점 더 커지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쓰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어에 지켜야 할 것들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들은 아래에 해놓은 요겁니다. 뭐 말소리와 관련됐다면 표준 발음이겠네요. 그리고 단어, 문장, 담화, 또 말소리에도 연결되는 게 표준어, 그리고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재밌는 건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를 우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과는 반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라고 발음하면 우리는 영어로 오라고 쓸 거야. 그럼 외국인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오라고 쓰면 어야. 그럼 너희도 그렇게 써. 우리화된 걸 외국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는 게 문법 영역이에요. 재밌겠죠? 우리 문법의 각 단위별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처음 같이 나갈 단위는 의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의문 영역을 안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4가지 단위들이 있었죠? 의문, 그리고 단어, 그리고 단어들의 체계적 집합 어휘는 단어에 넣을게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담화였어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특히나 지금 선생님 소리 나오는 것처럼 말소리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럼 그 자세한 것들이 또 용어, 개념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는 이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훑어봐요. 첫 번째, 의문과 의문체계. 전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함께 다시 한번 다져봅시다. 개념, 의문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의문을 알려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의 정체를 알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된다. 그럼 의문의 정체를 알려면 의문은 음성과 음양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의 개념을 외웠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의문의 개념을 명확히 알려면 타자와의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꼼꼼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음기간. 말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발음기간 있잖아. 그냥 넘긴다, 애들이. 발음기간은 그냥 그림 훅 넘겨. 근데 발음기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든 발음을 연습하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자, 기준에 따른 종류를 알아야 돼요. 기준에 따라서 종류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국어에는 체계와 구조가 있답니다. 의문에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럼 선생님이랑 이 파트 공부할 때는 의문의 개념은 뭐고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문의 종류가 있고 그것들을 모으면 체계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공부해요. 세 번째, 음절은 뭐야? 음절의 개념과 구조도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의문과 의문체계, 의문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 이론들이라면 여기 의문의 변동이 중요해요. 이건 실생활에서 우리가 발음이 왜 이렇게 변화되는지,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아는 파트거든요. 실제 사례들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문법 교육 과정에서는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는 것들로 나누어서 의문 변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기준별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체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탈락에는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의 탈락. 축약에는 거센소리 대기, 첨가에는 니은 첨가. 많죠? 여러분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아까 유형별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뭐 교체는 교체별로, 탈락은 탈락별로 할 수도 있고 중요하고 내용 많은 건 따로 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강의를 조금 짧더라도 따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찍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영역들이 앞으로 우리가 의문 공부할 때 선생님과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용어와 그리고 기준, 종류, 특성 같은 거요. 이제 시작할 준비 됐나요? 선생님 이제 의문 시작할 거예요. 의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개념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함께 시작해 봅시다.